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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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옵니다. 그죠? 날씨도 이제 덥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게 뭐지요? 김경식 보살님?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지요? 예, 변한다. 변하는 도리. 아, 날씨가 오늘 비가 오네? 장마가 지네? 이렇게 하면, 아,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또 이제 장마가 지면 굉장히 습하잖아요. 습하기도 하고 땀도 뻘뻘 나고 이제 그 장마가 옴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산도 써야 되고, 그죠? 천둥 번개도 치고, 막 빨래도 안 말라요. 우리 저기 뭐 그리고 뭐 식중독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위생에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마라는 그 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무더워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이 나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것도 변화지요.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도 서늘하고 몸도 이제 그러면 땀도 안 나고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장마가 지면 또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자꾸 관찰을 하면 어떤 때는 보면은 땀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불쾌지수가 되게 높은 것도, 아,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변하는 돌이구나, 이렇게 관찰을 자꾸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할 때 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서 쭉 갈 때 하고는 나의 삶이 많은 또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우담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습공식은 모습공식대로 그냥 가고, 또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이것대로 그냥 영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습공식에서 변하는 도리를 일상생활에서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 적용을 하면은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의 삶이, 나의 삶이 다른 양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인생이. 그렇죠. 자, 오늘 할 차례는 어디냐면은 새말귀 안내서 64쪽. 아, 63쪽에 나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너의 모습을 놔두고,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너의 모습을 놔두고, 부처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모습을 놔둡니다.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모습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놔둡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모습을 놔두고, 좋다 싫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싫다의 모습을 놔둡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인 앞소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때와 장소 또는 그 인과 조건에 따라 좋다가 싫다가 될 수 있고 싫다가 좋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데를 보면 싫어지거나, 어떤 때는 비 오는 날이 좋다가 어떤 때는 싫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가짜인 모습에만 끌어모아 있었기 때문에 모습을 바뀐 절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므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먼저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나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너의 모습을 놔두고, 부처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서 선과 악의 모습을 놔두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놔둡니다. 옳다 그렇다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모습을 놔두고, 좋다 싫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싫다의 모습을 놔둡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좋다 싫다가
또 좋다 싫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싫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좋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모습이지요? 맞습니까?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또 싫다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지요. 그래서 이 법이 무슨 법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예? 유의법, 연기법, 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은 뭐예요? 가짜지요. 가짜. 그래서 정법이 아니죠. 정할 정자. 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법이 없는 법이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싫다를 나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가면은 좋아했는데 어떤 데 보면은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남은 다 놔두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이거 좋았는데 또 어떤 상황에 가면 싫어질 수 있죠. 그것은 왜냐? 좋다, 싫다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좋다라는 그 실체가 있고 싫다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처의 모든 법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이래. 실체가 없어. 오담시 실체가 없는 법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생각에 내가 없고, 화를 낼 때도 그 화를 낼 때도 내가 없고, 또 내가 짜증을 낼 때도 짜증내는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단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법을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법이에요. 실체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죠. 그래서 정법이 아니라 정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그 유의법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내 몸뚱이도 실체가 없고, 내가 보는 세상도 실체가 없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단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체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그 팔만대장경 여기에 봐도 늘 그 말씀이 나오셔요. 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모습 공식을 했죠.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 부처님은 여기에 비대해서 또 그 말씀이 들어가고 또 다른 제자가 여기에 물으면 또 그 말씀을 또 비대해서 또 그 말씀을 거기에 하고 아주 다양한 각도로 지금 무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거 보면은 그 일처의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거,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라는 그것이 기본이 돼서 얼마나 많은 법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이 경전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와도 어떤 모습이라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또 헛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늘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견이라고 해요. 바른 견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언제나 이 정견으로 법다이 보라.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가짜인 모습에만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앉아 있어. 그래서 맨날 하는 자가 있어. 하는 내가 있어. 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자가 있어요. 늘 하는 자가. 근데 보통은 이 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캐치가 안 돼. 그러죠? 늘 내가 있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걸 알아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짜증을 내면 짜증이 내가 짜증을 내지요. 그러니까 그 짜증이 딱 내 것이 돼서 내가 절대로 안 놔줘. 그 짜증을 누가 안 놔줘요? 내가 안 놔줘요. 내가 안 놔줘요. 절대로 안 놔줘. 그러니까 그 짜증이 어떻게 증폭이 되지요? 자꾸만 증폭이 되고 또 그 짜증을 부림으로 인해서 자꾸만 남을 보고 비난을 하게 되죠. 니 때문에 내가 이렇다.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가 되냐? 늪이 되는 것입니다. 늪. 자꾸만 거기서 휘저기는 거지요. 근데 짜증이 탁 올라오면은 처음에는 모두 못 볼 수 있지요.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모습공식을 해. 근데 짜증이 딱 올라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짜증을 딱 붙잡아서 오담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 네. 또 딱 붙잡아서 없애라고 했나요? 지우라고 했나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바라보라. 예. 바라보면 어떻게 되지요? 예? 객관화. 저기 표거사님 어떻게 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짜증을 일단 붙잡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자세히 보라고. 예, 자세히 보아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게 내려놓는다입니다. 망심을 쉬어라.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망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방아착을. 망심이라는 것이 뭐지요? 가짜 마음이지요.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모습에 들어앉는 것이 망심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으면 내려놓을 확률이 훨씬 커지죠. 근데 붙잡지를 못해. 처음에는 못 붙잡아. 왜냐면은 그게 에너지가 커서 내가 확 빨려 들어가 버려.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느 날 한 번쯤 탁 붙잡는 그 상황이 오지요. 딱 한 번 붙잡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본인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터득. 그래서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자기가 한번 실제로 붙잡아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지. 이런 말하자면 연습의 과정이 늘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야 경전을 봐도 이해가 되고 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산다는 것이 맨날 변하는 돌이죠. 산다는 게 변하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우담시 없애고 지우고 멀리 던지는 거 아닙니다. 던져도 어디 있어요? 자, 없애버린다, 지운다, 뭐 던져버린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던져도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짜증이 일어났어. 짜증이 일어났으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짜증을 붙잡아서 어디 던질 수가 없네. 허공에서 일어난 일은 던져봐야 허공이거든.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지 온 곳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 이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없애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왜 내려놓지요? 석철은 씨 왜 내려놓지요? 네? 짜증을 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뭐지요? 헛것이. 헛것이랐어요. 가짜랐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랐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이 점을 자꾸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예요. 가르침, 삼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잘해. 그러면 뭐가 되냐? 고집멸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면 고의 원인을 없애고, 그죠? 고의 원인은 뭐에 집착에 의해서 그랬더니 고집이니까. 그 다음에 멸도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8정도지요. 네, 고집멸도. 8정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에요. 정견. 1번에 딱 정견이 나와요. 자, 뭘 정견이라고 했지요? 뭘 정견이라고 했지요? 정봉기 씨?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말을 하라는 겁니다. 뭘 정견이라고 하느냐? 뭘 정견이라고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바른 견해, 이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 뭘 정견이라고 합니까? 나는 허공으로 생각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 그래요. 이게 정견이라니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여기에서 그것이 되어야만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될래야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므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 나의 본래 면목, 허공으로서의 나, 그 바탕자리, 체를 드러내려면 먼저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우선 모습을 걷어잡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견문각시하는 그 모습을 육진경계를 걷어잡아야 돼. 그런데 걷어잡는데 어떻게 걷어잡아야 되니?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모습을 어떻게 걷어잡아야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있냐?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더 잘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쓰임이 다릅니다. 상대성은 변하니까 가짜고 가짜니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불림체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다. 우선 말만이라도 꼭 알아두고 외워두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입니까? 둘인가요? 아니다. 하나입니다. 그죠? 네,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서 못 걷어잡아요. 그래서 절대성의 나툼인,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을 걷어잡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으면 우리 저번에 했지요? 그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막 그렸지요? 못 본 사람 있나요? 네? 저기 종이 저기 한 장만 갖다 주십시오. 칠판으로 하니까 이해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허공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넓어서. 그런데 종이로 하니까 너무나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지금 종이죠. 그렇죠. 종이에다가 중냄비하고 같은 것이죠. 종이에다가 수많은 경계가 드러났어요. 지금 수많은 경계가 일어나지요. 수많은 경계가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또 소리라고 견문갑지 않은 그 육진 경계라고 해도 좋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좋아요. 자, 경계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 위에 있죠. 종이 위에. 그래서 요 종이에 있는 요 종이를 드러내려면 요 종이에 있는 경계를 만약에 이 종이에 있는 경계를 지워버리면 경계를 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뭐가 드러납니까? 종이요. 근데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는 경계를 보느냐고 요 바탕을 못 봅니다. 종이를 못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 경계가 사라지면 무엇이 드러나요? 종이가 번듯하게 드러나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그 허공 스크린하고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영화를 보지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막 이렇게 집에 가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 이리 지나가지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관객이에요. 관객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허공 전체가 스크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지요? 배우가 되잖아요. 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하고 있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배우요. 그래서 그 허공 스크린에 모든 것이 다 배우가 돼버려. 그렇죠? 배우가 돼서 그 배우가 어떻게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헛것인 걸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또렷이 그것을 드러낼 때, 알 때,
깨달을 때 무엇이 보인다? 스크린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안 보여. 그전에는 맨날 자기가 관객이라. 이 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지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보는 이거 허공이 내가 있는 이 우주가 허공이 몽땅 스크린이 돼버리면 나는 그 안에 배우네. 지구도 태양도 다 배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언에서 문지방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 스크린은 어디를 갔는지 없어. 진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인데 진짜야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 뭐가 허공 스크린은 늘 허공 스크린인데 허공 스크린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왜? 맨날 자기가 주인공이고 관객이 돼 있으니까요.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점이 여러분들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일심행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심행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느낌이 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서야 나의 바탕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고 하는 한에는 절대로 그 스크린을 볼 수가 없죠. 그 당시 이치로는 이해하겠죠. 이치로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나요? 요새 이제 굉장히 위성을 많이 쏘고 로켓이 이제 거기 가는데 화성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화성도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에 있지요. 허공 바깥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걷어 잡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래 허공 스크린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리가 아닙니다. 늘 허공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괜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보고 내다 이라거든요. 일심행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심행이다 이라는 순간 일심행이 바로 나야 이라는 순간 뭐요? 허공 스크린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버려요. 그래서 새말귀를 할 때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허공 스크린을 탁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서 모습공식으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걷는다. 내가 말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바로 그 순간에 바탕자리를 확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습을 걷어잡고 절대성을 드러내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새말귀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을 놓치지 않고 절대성을 드러내서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허공 스크린에 있는 배운 줄만 내가 확실히 알면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배운 줄만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배역이지요. 그 배우가 어떤 그 캐릭터지요. 캐릭터입니다. 그지요? 캐릭터니까 가짜예요.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역을 자기가 하고 있어. 배역을 하고 있어도 그 배역이 그 흐르는 그 바탕 그거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성이 가짜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이 배우라. 지금 배우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요. 표고사님 이해하십니까? 예. 배우는 뭐라냐면은 그 각본에 따라서 있는 가짜지요. 가짜. 예. 실체가 아니지요. 박은경 쌤 이해되십니까? 저기 해운행 보살님도 이해되십니까? 경월 거사님은요? 근데 이제 내가 배우지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좀 섭섭하지요. 그래서 배우 안 하고 싶죠. 왜? 내라는 그 지남출이 너무 강해서 자꾸 글로 딸려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정봉기 씨는 정봉기 씨 배역을 하고 있고, 근데 정봉기 씨가 착각을 하네. 정봉기 씨가 자기가 정봉기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 그럼 배우라도 핫질 배우지. 드라마에 핫질 배우 말은 좀 이상한데. 예? 오버하는 배우인가? 아니, 배우가 지금 자기가 요새 뭐 드라마 뭐 해요? 드라마에 태양의 후예 송중기. 태양의 후예에 송중기가 되게 멋지게 군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송중기가 본래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군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드라마가 끝남으로 해서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송중기의 배역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중기는 다시 송중기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송중기가 그 태양의 후예에 있는 배역을 맡은 거를 자기가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정신병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대윤 씨는 자기가 배운지를 몰라. 권대윤이라는 배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진짜 나는 뭐지요? 권대윤 씨 진짜 나는 뭐지요? 권대윤 씨 진짜 권대윤 씨는 누구냐고. 권대윤 씨 진짜 나는 누구냐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큰일 났네. 예? 여기서 말하면 절대성 자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바탕은 뭐다? 절대성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근데 인연과 조건을 다 다르게 나투네. 나투니까 지금 김정혜 거사님, 이동윤 거사님, 표승근 거사님, 또 우담이 이렇게 해서 다 배역이 있네요. 지금 지구에서 지금 2019년 현재 이 배역을 맡고 있어. 근데 이 배우들이 핫질이라. 이렇게 이 배우 배역이 진 줄 알아 자꾸만. 그러니까는 이 배우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배역도 맡아보고 저 배역도 맡아보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오면 뭐예요? 선원장이잖아요. 지금 선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예요? 주부잖아요. 마누라도 되고 주부도 되고 엄마도 되고. 제가 맡은 배역이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무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배역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배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생각을 하기를 이 몸뚱이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그런 배역, 이 몸뚱이 나도 배역이지요. 배역이 아니면 천년만년 전에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천년만년 뒤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00년 뒤에 있을 사람이요. 자신이 없나 배? 이동윤 가사님 100년 뒤에 여기 거기 이동윤 한의원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있을 것 같다고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없는 듯 합니다. 그거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이동윤 한의원 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합니다. 안 하지요. 대답이 그렇게 착 나와야지. 안 하지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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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동윤 한의원의 이동윤 원장님의 배역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동윤 거사님이 원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억년 뒤에도 이동윤 그 한의원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네. 그 배역을 하고 있다고. 이것이 중생지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이도 뭐다? 배역이라요. 배역.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몸뚱이도 몸뚱이에 이름이 붙어 있지요. 제 같으면 일심행하고 붙어 있어요. 제가 일심행이라고 안 해도 되지요. 선생님이 이제 백봉 선생님이 저보고 일심행이라고 했는데 저보고 무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수 이름 중에서 이름 하나를 그냥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일심행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일심행 아니었어요. 선생님 만나고 이제 일심행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저는 지구에서 두 발 뛰지요. 일심행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대에서, 이 지구라는 무대에서 신은 2019년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하나의 내가 배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전부 다 배우들이 핫질이라서 자기가 맡은 배역이 자기인 줄 알아. 진짜 자기는 뭐지요? 절대성 자리. 절대성 몇 페이지죠? 표 46페이지. 자, 절대성 한번 읽어봅시다. 화탕, 체, 무섭소금, 말과 뜻이 붙이면 시발만이 이루어진 시작과 끝이 없음, 불생물면 변할 것이 없음, 진짜, 이익, 무의법, 절대 공동성, 허공성.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 말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또 시작과 끝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졌고 모든 일체 만법의 바탕이고 체이고 진짜고 진리고 그리고 무위법이고 절대 평등성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월거사님은 지금 뭐다? 경월거사님이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이다. 근데 배우가 자꾸만 자기가 진짜 경월이라고 자꾸만 그러네. 초짜 배우가 돼서. 그래서 나는 배우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모습은 배우입니다. 배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 화해서 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화해서 난 몸,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화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배역입니다. 정봉기 씨 배역입니다. 지금 배우입니다. 정봉기 씨 실체가 있어서 정봉기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뭐라고요? 절대성 자리. 그러니까 진짜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째야 되느냐면, 아, 내가 배우구나. 이것이 지금 이 모습이 배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바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다. 이래버리면 자기가 배우가 아니요. 진짜야. 그러면 뭐요? 본래 이 배우를 나타내는 그 무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무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죠. 무대는 수많은 그 연극이 올랐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관에도 보면 그 영사막에 수많은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특히 연극 같은 데는 그 무대에 저기 옛날도 됐다가 지금도 됐다가 미래도 됐다가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수많은 공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다 끝나고 거기에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배우도 다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무대만 남아요. 무대는 없어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배역도 생기고 또 온갖 일체만법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 없어지죠. 시공간도 없어지고 배우도 없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뭐만 있다? 딱 바탕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무대만. 그래서 진짜 나는 뭐다? 일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성자리다. 절대성자리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씀이 나툼입니다. 상대성은 변하니까 가짜고 가짜니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상대성의 바탕인 절대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성을 알아야 상대성을 알 수가 있지. 지금 절대성을 모르면 상대성을 몰라요. 맨날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우선 말마디라도 꼭 알아두고 외워두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성에서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화되어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변화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시자는 않을 뿐이며 우리의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것도 자라고 녹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인생 문제도 나고 죽는 문제서부터 살면서 많은 괴로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여기서 왔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그 배역인, 그 지금 공연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연극의 공연 상태가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공연은 무엇을 바탕으로, 무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자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가 늘 나라고, 이 배역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배역은 그 시나리오 각본이 있을 때만 배역을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아니죠. 진짜 나는 이 배역도 할 수 있고 저 배역도 할 수 있고 그 배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역을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뒤바뀐 생각이다.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구나. 배역이구나. 그래서 그 바탕인 그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다. 불생불멸한 자리. 이 모든 배역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진짜 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생불멸이지요.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우리는 나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날라고 나서 뭐 부모가 뭐 나를 뭐 낳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뭐 괴롭다든지 또 뭐 죽는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나고 죽는 것을 뭐다? 내 권리라고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나고 죽는 것이 하나의 굴림새로 보는 것이죠. 굴림새로 보는 겁니다.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의 자리의 나툼으로 보기 때문에 나고 죽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 나는 뭡니까? 모습으로 숨어봤습니다.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으로서의 나입니다. 절대성으로서의 나. 아니, 그 배역을 보고 그 송중기가 그 군인으로 나왔는데, 그 군인을 보고 자꾸 그 군인 배역을 보고 송중기 우리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배역을 맡은 송중기 이렇게 하지, 그 배역 자체를 송중기라고 하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를 보고 니다 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진짜 나야.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수 배역을 한다는 겁니다. 무수한 배역을. 그러면은 오담씨 질문이 있지. 그럼 우리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그건 왜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나요? 그건 왜 되는가, 본인이 이제 공부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죠.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설명 다 했거든요. 배우라고. 지금 우담 배우. 근데 나 우담 배우 보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담 배우를 통해서 뭘 보고 얘기를 한다? 절대성 자리한테 내가 얘기를 하지, 우담 배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우담 배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내 몸은 시시각각으로 그러면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표고사님은 절대성에서 온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해운행은요? 어머니는요? 예. 우리 오늘 저녁에 아마 이 보림선언 서울선언이 방광을 할 것 같아. 도인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시니까 깨달은 분들이 지금 내가 절대성에서 왔다. 이건 뭐냐면 깨달음이죠. 여기서 나는 내가 지금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 하는 것이 고정불변하고 자체성이 있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절대성에서 왔다 이 말은 이해되십니까? 나는 배역이다, 배우다 이걸 확실히 알고 묻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질문은. 근데 배우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배역에 빠져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 배우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어떤 한 드라마에서 또는 연극에서 그 배역에 너무 몰입이 됐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배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 생활이 자기 생활하고 안 맞지요? 아, 거기는 가상의 세계고 지금 내 몸뚱이로 지금 진짜 내가 있는데 자꾸 그 드라마에 있는 그 누구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살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은 뭐다? 가짜다, 헛것이다, 배우다. 배우.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봉기 씨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확실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재미가 있지. 자, 권대현 씨는요?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우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자유로워지죠. 그게 자유입니다. 이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연습을 쭉 해갖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풀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변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어떤 일이 내가 막 다가와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아주 강한 경계가 옵니다. 또 어떤 데는 아주 약한 경계가 오고 이것이 막 뒤섞여서 옵니다. 또 어떤 데는 강한 경계가 계속해서 우리 제가 어머니는 그 유교 사변 다 겪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죽는 사람은 죽고 저번에 6.25 특집이라고 고지전인가 그 영화를 하던데 그걸 보니까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하루는 남한 땅이 됐다가 하루는 북한 땅이 됐다가 이러더만요. 그래서 휴전 협정이 돼서 그 휴전 협정이 그 자리에서 딱 휴전 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의 유예를 주더라고요. 이 12시간 동안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막 산이 완전히